제주도의 가난한 소녀에서 21세기 대군 부인으로 아이유는 K드라마의 여왕 자리에 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재벌 영예와 왕실 왕자라는 안전한 공식을 선택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음원 차트의 여왕이자 넷플릭스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대종상 시리즈 부문 대상과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아이유가 2026년 상반기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으로 돌아온다. 이번 작품은 MBC 금토 드라마로 방영되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변우석과 호흡을 맞추는 이번 드라마는 현대를 배경으로 한 왕실 로맨스와 계약 결혼이라는 소재를 다루며 2025년 11월 중순 첫 스틸컷이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2026년 가장 기대되는 K드라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이유는 1993년생으로 2008년 가수로 데뷔한 이후 좋은 날, 너랑 나, 그리고 팔레트, 블루밍, 셀러브리티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 여동생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2018년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가난하고 상처받은 청년 지안 역을 맡아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이어 2019년 호텔 델루나에서 신비로운 호텔 사장 장만월 역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었고 2022년에는 칸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브로커에서 아이를 버린 싱글맘 역을 연기하며 예술 영화 영역까지 발을 넓혔다.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눈이 부시게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시인을 꿈꾸는 가난한 소녀에선 역을 맡은 아이유의 연기가 타임지와 틴보그, 폴리곤 등 해외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대종상 시리즈 부문 대상과 여우주연상을 안겨주었다. 약 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작품은 아이유가 무게 있는 연기력을 갖춘 배우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공 직후 선택한 작품이 바로 21세기 대군 부인이다. 이 드라마의 한글 제목은 21세기 대군 부인이며 공식 영문 제목은 퍼펙트 크라운으로 로맨틱 코미디와 왕실 로맨스 장르를 결합한 현대 입헌군 주제를 배경으로 한다. MBC에서 금토 드라마로 편성되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 발표 행사에서 이 작품을 주요 라인업으로 소개했다. 원래 2025년 말 방영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로 확정되었다. 연출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환혼을 연출한 박준하 감독이 맡았고 각본은 2022년 MBC 장편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수상한 유아인 작가가 집필했다. 제작은 MBC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연 배우로는 아이유가 대기업 재벌가의 둘째 딸 성희주 역을 맡았고 변우석이 왕의 차남인 대군이안 또는 이완 역을 연기한다. 보현진으로는 노상현이 정치 세력가의 아들이자 이안의 친구인 민정우 역을 공승현이 4대째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 출신 윤희랑 역을 맡았다. 유수빈, 이연, 최서원 등이 조연으로 출연한다. 이 드라마의 각본은 2022년 공모전 수상 후 2024년 12월 아이유와 변우석의 캐스팅이 확정되었고 2025년 4월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2025년 11월에는 첫 스틸컷과 티저가 공개되며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드라마의 배경은 21세기이지만 왕실이 존재하는 평행 세계의 대한민국이다. 입헌군 주제 아래 왕실과 재벌 대기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아이유가 연기하는 성희주는 거대 재벌가의 둘째 딸로 돈과 미모, 지성, 야망을 모두 갖췄지만 귀족 신분이 아니기에 여전히 평민으로 취급받는다. 계급의 유리 천장에 집착한 그녀는 왕실에 입성하기 위해 계약 결혼을 결심한다. 변우석이 연기하는 대군이안 또는 이완은 왕의 차남으로 왕관은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는 인물이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고독과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이 드라마의 핵심 전제는 왕관 없는 재벌 영예와 왕관은 있지만 권력이 없는 왕자의 계약 결혼이다. 두 사람은 이익과 신분을 위해 만났지만 점차 진실한 감정을 키워가며 언론과 정치,
가족의 기대와 대중의 시선 속에서 갈등을 겪는다. 조현중 민정우는 정치계의 친구로 권력과 감정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윤희랑은 4대째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 출신으로 희주와 대립각을 세운다. 도혜정은 개인 비서로 재벌계와 왕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제작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5년 3월 28일 일부 한국 언론이 아이유와 변우석이 당시 21세기 왕자의 아내라는 가제로 불리던 이 드라마에서 배급 플랫폼 문제로 하차를 원한다는 보도를 냈다. 같은 나라 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와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이를 전면 부인하며 두 배우 모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유는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도 그 가짜 뉴스를 거의 믿을 뻔했으며 제작진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 언론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 하나가 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인터넷 전체를 뜨겁게 달구며 제작사가 즉각 해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이유가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논쟁도 일고 있다. 눈이 부시게에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주제를 다룬 무거운 감정의 드라마를 연기한 후 왕실 로맨틱 코미디와 계약 결혼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아이유가 대중적이고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며 나의 아저씨나 브로커처럼 모험적인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은 이것이 이미지 다각화의 한 단계라고 본다. 가난하고 우울한 역할에서 부유하고 야망 있으며 주도적으로 왕관을 쫓는 인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만든다. 아이유가 눈이 부시게의 무게감을 로맨틱 코미디 각본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또 다른 논란은 계약 결혼과 왕실이라는 모티프가 이미 진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대 대한민국에 왕실이 존재한다는 설정과 계약 결혼이라는 소재는 박씨 결혼 이야기나 궁 같은 이전 작품들을 떠올리게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21세기 대군 부인이 평민 여성과 왕자, 궁중 권력 다툼, 음모를 꾸미는 조현진이라는 뻔한 공식에 빠질까 우려한다. 그러나 디즈니 플러스와 많은 국제 언론들은 여전히 21세기 대군 부인을 2026년 꼭 봐야 할 왕실 로맨스 작품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제작진이 정치와 사회, 인물의 야망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낡은 공식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뜨겁다. 코리아 타임스, 핑크빌라, 이코노믹 타임스, 도전 미디어 등은 21세기 대군 부인을 매우 기대되는 로맨스 드라마, 2026년 가장 기대되는 K-드라마 중 하나로 지목했다. 많은 기사들이 이 작품을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태 평양 지역 2026년 주력 왕실 로맨틱 코미디로 소개하며 아이유와 변우석, 그리고 박준하 감독이라는 최고 수준의 제작진을 강조했다. 첫 스틸컷이 공개된 2025년 11월 13일경 21세기 대군 부인, 아이유 변우석이라는 키워드가 한국과 국제 팬페이지의 트위터 X 상위권을 차지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첫 공개 영상과 사진들은 며칠 만에 수십만 건의 반응을 얻었고 많은 채널들이 2016년의 왕실 커플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아이유의 팬들은 호텔 델루나와 눈이 부시게를 언급하며 강하고 우아하며 깊이 있는 여주인공을 기대한다는 댓글을 많이 남겼다. 단순히 달콤한 사탕 같은 캐릭터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변우석의 팬들은 선제없고 튀어로 국민 이상형이 된 그가 21세기 대군 부인에서 다시 왕자 역할을 맡는 것을 낭만적인 왕자 브랜드를 공고히 하는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이 드라마가 아이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눈이 부시게의 성공과 대상 수상 직후에 나온 작품이기에 만약 성공한다면 아이유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드라마를 이끌면서도 실력파 배우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시청률 보증수표이자 상 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반면 안전한 수준에 머문다면 드라마는 여전히 상업적 히트를 칠 수 있지만 여론은 아이유가 무거운 역할에서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작품은 K-드라마 왕실 로맨스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각본이 재벌과 왕실 간의 계급 갈등, 언론과 여론이 왕실에 가하는 신분의 야망과 그 대가를 깊이 있게 다룬다면 21세기 대군 부인은 디즈니 플러스가 구축하고 있는 현대 입헌군주제 장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계약 결혼과 궁중 권력 다툼이라는 표면적인 모티프만 반복한다면 그저 재미있게 보고 잊혀지는 작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유는 음원 여왕이자 타임과 틴보그의 찬사를 받은 배우로서 눈이 부시게로 대종상, 시리즈 부문 대상과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강력한 이력을 가지고 21세기 대군 부인에 합류했다. 이 드라마는 왕실 로맨틱 코미디, 계약 결혼, 정상급 스타, 신뢰할 수 있는 연출진과 작가진, MBC와 디즈니 플러스의 지원이라는 대중적 성공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논란의 지점은 익숙한 모티프, 하차설이라는 가짜 뉴스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한 사건, 그리고 아이유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만약 21세기 대군 부인이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의 감성과 계급, 권력, 야망에 대한 깊이를 균형 있게 담아낸다면 이 작품은 아이유 커리어의 정점에 놓일 또 하나의 완벽한 왕관이 될 것이며 2026년 K-드라마 트렌드를 정의하는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이유의 연기 변천사를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작품을 선택해왔는지 알 수 있다. 초기에는 가수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나의 아저씨를 통해 무거운 사회 드라마에 도전하며 연기자로서의 진지함을 입증했다. 이후 호텔 델루나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았고 한 영화제 작품 브로커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눈이 부시게 된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준 작품이었다. 제주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1950년대 제주도의 가난한 소녀를 설득력 있게 연기한 그녀는 해외 언론으로부터도 극찬을 받았다. 이제 21세기 대군 부인에서 아이유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에 도전한다.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던 인물들과 달리 성희주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재벌가의 딸이지만 왕족이 아니기에 여전히 평민으로 분류되는 현실. 이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설정이기도 하다. 돈이 있어도 신분이 없으면 진정한 상류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계층, 고착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박준하 감독의 연출 스타일도 주목할 만하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그는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보여주며 시청률 성공을 거뒀고 환혼에서는 판타지와 로맨스를 조화롭게 풀어내며 글로벌 팬덤을 확보했다. 그의 강점은 장르적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능력이다. 배우들의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의 연출력은 21세기 대군 부인에서 아이유와 변우석의 케미스트리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우석 역시 이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노린다. 선제없고 튀어로 로맨스 장르의 대세 남자 배우로 떠오른 그는 대군 이한 역할을 통해 단순한 로맨스 상대를 넘어 권력과 고독,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다. 왕관은 있지만 권력은 없는 왕자라는 설정은 상징적 지위와 실질적 영향력 사이에 괴리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소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명예와 권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드라마의 제작 규모도 상당하다. MBC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제작으로 충분한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디즈니 플러스가 글로벌 배급을 맡으면서 국제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콘텐츠로 기획되었다. 이는 한국 드라마가 더 이상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
21세기 대군 부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K드라마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조연 배우들의 면면도 탄탄하다. 노상현은 우리들의 블루스, 무빙 등에서 검증된 연기력을 보여줬고, 공승연은 화려한 유혹, 좀비 탐정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궁중 권력 구도와 로맨스 라인의 충돌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4대째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 출신 윤희랑과 재벌잇의 성의주의 대립은 전통적 권위와 신흥 자본의 충돌이라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MBC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점도 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기대하게 만든다.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품은 이미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며, 유아인 작가는 이후 3년 가까이 각본을 다듬으며 캐릭터와 스토리를 정교하게 구축했을 것이다. 계약 결혼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21세기 입헌군주제라는 독특한 배경과 결합시킨 발상, 그리고 재벌과 왕실이라는 두 권력 구조의 충돌을 그려내는 설정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넘어선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결국 21세기 대군 부인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이 복합적인 주제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로맨스의 달콤함만으로는 오늘날 까다로운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아이유라는 배우가 가진 무게감, 박준하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검증된 각본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이 드라마는 2026년을 대표하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세요.